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페르소나 룩이라는 이 올인원 솔루션 패션 시스템을 개발한 이조 박철민, 배규진, 홍우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섹션 1, 에스티메이션 퍼스널 룩을 이제 먼저 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섹션 2로는 이제 에스티메이션한 그 개인의 맞춤형이 된 이제 퍼스널 룩에 대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개발하는 순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 수많은 남성들이 이 패션에 대해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남성들에게 이 개인화된 이 AI 패션 어드바이저가 되어주는 시스템을 이 올인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컨셉 스케치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다양한 옷들의 정보가 담겨 있는 패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각 사용자의 그 퍼스널 컬러와 체형 정보 그리고 이 사용자가 원하는 그 유저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에 가장 적합한 패션 리코멘데이션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컨셉입니다. 컨셉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전신 사진 하나만 넣어주면은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추출하여 이 퍼스널 컬러 클래시피케이션과 또 이 전체 체형을 통해서 이 바디 쉐이프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쿼리하여 이제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주고요. 또 이 50% 정도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헤드라인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립션 벡터를 만들고 이거를 인베딩하여서 이 쿼리 벡터와 이 디스크립션 벡터를 이제 두 개의 인베딩을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이제 시밀러리티를 활용하는데 아무튼 이런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고 여기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K개의 상품을 추출하여 리코멘데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추정 100%로 해당되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 그리고 추천 꽃에 대한 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만드는 뭐 슈퍼 명상과 VTON이라는 그런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 자신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섹션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섹션 1은 이제 에스티메이션으로 이제 가장 그 사용자의 그 가장 특화된 이 패션을 추천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퍼스널 컬러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AR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데요. 이 FARL은 이 사람들의 이 얼굴에 대한 제네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활용하여 이 얼굴에 대한 제네럴한 표현을 익혔고요. 이 모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서 이 베이스 파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FARL을 활용한 베이스 파싱은 소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RL을 통한 이 페이스 파싱으로 다음과 같이 퀄리티 높은 얼굴 파싱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이 피부톤도 아주 깔끔하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박보검 사진이라도 이 조도에 따라서 피부톤이 매우 다르게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도가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퍼스널 컬러가 나오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FS넷이라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이 알베도 페이스를 추출하여 이 조명 효과를 제거한 피부톤을 추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대한 마스킹 이미지가 필요하여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얼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FARL도 이 얼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지만 이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다른 속도를 위해서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SFS넷은 이 오피셜 GitHub에 들어가면은 그 테스트 스크립트가 이 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높은 범용성을 위해서 저희는 파이썬 기반으로 코딩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찾아보는 중 그 다른 일반 사용자, 일반 코더분께서 구현해 놓은 온오피셜한 GitHub 주소가 있어서 그 코드를 활용하였으나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찾던 중 그보다 좀 더 발전된 최신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PN 리라이팅이라는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은 단순히 알베르 페이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뭐 설계라든가 뭐 아트리스 혹은 뭐 스튜디오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조명 효과를 덧붙일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본인들의 조도의 요인 갖고 사진이 같은 피부톤으로 나오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M 리라이팅 거치지 않으면 PM 리라이팅을 거치면은 이제 일반적인 피부톤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을 따로 받았으나 이제 전신 사진 하나만 가지고 얼굴을 추출하여 이제 이 퍼스널 컬러를 추출하면은 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페이스 모델을 검토하였고 그중에서 저희는 전처리 모델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또 이제 가볍고 속도가 빠른 미디어 파이터를 마찬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얼굴 디텍션이 성공하여 프리 프로세싱을 성공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까 그 FAR을 통해서 피부 톤을 추출했는데 이 피부 톤을 가지고 컬러 매칭을 통한 이 퍼스널 컬러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어, 오른쪽 사진은 RGB 기반의 이 퍼스널 컬러 유형 블루이고요. 왼쪽은 HSV 기반의 이 퍼스널 컬러 블루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류를 활용하여 이제 L2 로스를 활용하여 이제 컬러 매칭을 진행하였으나 이제 저희가 찾아본 바로 그리고 저희가 직접 느낀 바로도 이렇게 단순한 L2 컬러 매칭만으로는 이제 퍼스널 컬러를 추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단순히 피부톤이나 뭐 눈의 색깔 정도로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목구비의 조화, 뭐 선명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정확도 높게 퍼스널 컬러를 추정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딥 아르 아르모크로미아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요. 또 이 컬러 인사이트라는 이제 개인이 만든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개인 프로젝트 오픈 소스에서 공개된 이 레슨넷 백본을 활용하여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활용하여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셋으로 이제 페인 튜닝을 진행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딥러닝 기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전신 사진을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 얼굴을 추출하고 거기서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통해서 얼굴 마스킹 사진까지 넣어준 뒤 이를 활용하여 PN 리라이팅을 통해 이 조명 효과가 제거된 알베도 베이스를 얻고 거기서 페이스 파싱을 해서 피부톤을 추출 후에 딥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이 퍼스널 컬러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의 사용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의 전체 사진이 입력되면 그 사진에서 사용자의 부분만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한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저희가 고려를 해봤고 그중에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을 사용한 결과 이 샘이라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모델로서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인물이 들어있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물들이 여러 개 끼어 있을 때 사용자만이 이제 이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백유진입니다. 네, 계속하자면 이렇게 사용자만이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용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디텍션 될 수 있도록 어, 욜로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큰 바운딩 박스를 가지는 사람만 바운딩 박스를 줘가지고 크롭을 한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 모델 선정 기준은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 욜로 V7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자만이 존재하는 부분을 풀업한 뒤 그 부분에서 샘 모델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니 속도적인 측면과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눕기가 따진 그런 사용자의 사진에서 이제 신체 스펙트를 뽑아내는 작업이 그다음 태스크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모델들, 즉 사람의 조인트, 관절의 포인트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들 중 어, 여러 가지 그런 관련 테스트하는 모델 실험해 본 결과 다 성능은 비슷해서 속도가 가장 빠른 심플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관절의 위치를 추정한 작업 이후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픽셀 간 거리와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깨 너비, 뭐 골반 너비, 허리 너비 등을 뽑아내서 저희가 후에 어, 옷 상품 추천에 이용될 만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추가로 정의를 하여 이렇게 하나의 바디 인포메이션이라는 딕셔너리 형태로 바나나 함수를 제작하는 것까지로 저희가 어, 바디쉐 에스티메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조원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해 본 결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측정됨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홍우진입니다. 체형과 퍼스널 컬러를 분류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저 프롬프트를 받아서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추천하기 위한 상품은 29cm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사용을 했고요. 상품 URL과 브랜드, 상품명,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을 긁어와서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시도한 모델은 어, 단순하게 이제 유저 프롬프트를 받아서 기반으로 인베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크롤링 해온 상품 키워드와 디스크립션을 사실 되게 좀 정제되지 않게 산발적으로 문장도 많고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이제 GPT API를 통해서 한두 문장 정도 이제 요약된 문장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베딩을 하고 마지막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서치 말고 이렇게 부정 표현을 썼을 때 부정 표현에 대한 이제 인베딩이 좀 멀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치 말고라고 했을 때 서치가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워딩을 활용하는데요. 이 부정 표현을 그냥 아예 빼버리고 왜냐면 이제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저 셔츠 부분이 유사도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방식을 사용할 텐데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좀 근본적인 솔루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 기반의 이제 인베딩 모델보다는 영어 기반의 인베딩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다음에 인베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크게 이제 개선되지 않는, 성능상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유사도를 계산하는 부분에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디케이터를 그 100%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했는데 인베딩을 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 이제 영어로 깔아갈 수 있는 크로스 인코더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이렇게 됐을 때 크로스 인코더가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해봤습니다. 네, 뭐 완벽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제 지난 중간 발표 때까지는 이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사실 이 모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시청 결과는 각각 다른 프롬프트로 다른 결과인데 유사한 설정들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였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랑 사실 상품 설명에 적혀 있는 그 문맥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테스트로 받아본 프롬프트 중에 약간 노숙자 같은 이런 스타일 이런 프롬프트가 있었어요. 근데 노숙자 같다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약간 좀 빈티지한 스타일을 원한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사실 뭐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빈티지한 스타일이라는 이제 말로 번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품 설명에 주로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입력되었을 때는 보시다시피 그냥 항상 좀 유사도를 높게 판정받는 그런 상품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이는데요. 번역을 하는 과정까지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추가돼요. 프롬프트에 태그를 이제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품 설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반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상품의 타입, 그다음에 스타일, 소재, 무드, 그리고 TPO까지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카테고리당 12단어 정도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였고요. 타입에는 티셔츠인지 아니면 컬러가 있는지, 스타일에는 캐주얼, 빈티지, 그다음에 패브릭에는 린넨, 코튼 이런 소재, 그다음에 무드에는 뭐 좀 코지한지 아니면 스포티한 그런 무드인지, 아침에 입기 좋은, 데이트 할 때 입기 좋은 이런 키워드를 설정해서 번역된 이 문장에 추가로 이제 해결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키워드는 이제 GPT를 활용해서 요 60가지 키워드 중에 각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어, 가장 어울리는 것을 붙여서 해서 이제 붙이게 되었고요. 이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기존에 있는 이 번역된 상품 설명과 번역된 프롬프트 이 둘의 관계도 물론 요구하긴 하겠지만 추가로 붙여야 단어들을 2차 단어들이 많이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을 이끄는 거를 인식을 할때 중요하게 더큰 영향을 미치도록 인식을 좋은 결과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셔츠 말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카테고리 중에서 셔츠에 대한 단어는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좀 추가를 하는데요. 이 추후에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할 때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 좀 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 옷에 어울리는 음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일을 장르, 그다음에 무드랑 피오는 형용사의 느낌을 해서 예를 들어 빈티지한 스타일이라면 레트로 펑크 같은 음악, 그다음에 뭐 포지하고 집에서 입기 좋은 옷이다라고 했을 때 좀 완하고 릴렉스한 그런 레트로 펑크를 만들어서 여기 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DB에 모두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용한 오픈소스 모델들입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자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이번 최종 발표까지 집중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결국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런 저희 서비스가 전달이 되느냐였는데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추천된 정보를 전달하는 곳에 좀 더 초점을 줘서 저희가 좀 더 디벨롭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비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사용자에게 옷을 입혀보는 그래서 입힌 이미지를 자신이 입건 인터넷에서 본 옷을 입어본 이미지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파트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비디오 생성, 비디오 제너레이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탑키이게 즉 그 사용자의 유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핏 정보, 체형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뭐 또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돼서 결론적으로 생성된 탑키이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미지 URL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예쁘게 영상에 이제 넣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 이용했던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샘 모델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그런 좀 깔끔한 배경에 올라가 있는 상품의 옷 사진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잘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샘 같은 고도의 모델 같은 경우 동적인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정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배경 제거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TPE의 중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읽기를 다는 작업을 일단 파트 1으로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 상품에 이제 어울리는 캡션, 영상에 들어간 캡션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앞서 저희가 DB에 추가했던 영어 요약을 GPT API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홈쇼핑 스타일에 맞는 좀 감성적인 문자로 이제 좀 변형을 해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한국어 설명, 자막으로 쓸 만한 한 간단한 문장 정도를 저희가 변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변환된 자막을 음성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이제 TTS 모델도 몇 개를 써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주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TTS 관련 모델도 저희가 몇 개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저희가 초점을 둔 것은 결국 사용자의 좀 편의성 그리고 사용자가 좀 어떻게 좀 이걸 이 서비스를 느끼느냐였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고 좀 더 사용자가 듣기 친숙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모델 중에서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아주르 모델이 좀 괜찮아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제 DB에 이제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경 영상에 어울리는 그런 배경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스타일을 통해서 어제 스타일을 통해서 뽑아낸 뮤직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그 각각의 상품들의 상세 설명을 뒤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좀 더 다양성을 추가하는 방식의 프롬프트를 이 뮤직겐이라는 이 모델에 넣어서 뭐 뮤직을 그 적절히 이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생성을 해봤는데요. 뭐 간략하게 하나 예시만 들려드리자면 뭐 릴렉스드 인디 네, 인디팝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음, 예, 릴렉스드하는 이런 음악이 뭐 적당히 잘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렇게 저희가 각각 생성된 각각 파트에서 만들어진 이런 결과물들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무비파이라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영상 편집 프레임워크 툴을 이용해서 하나로 치는 과정까지 자동화를 진행해서 결국 이제 사용자의 신체 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이제 이용자가 원하는 그런 프롬프트나 신체 정보 그리고 퍼스널 관련 정보와 이제 그 크롤링된 DB만 입력됐을 때 자동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아직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시 결과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이제 VPO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ON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할 겁니다. VPON이란 버추얼 트라이온의 약자로서 이제 사용자의 사진과 옷의 사진을 받으면은 이 사용자의 그 신체에 그 원하고자 하는 허리 패션 이미지를 이제 덧붙여서 월핑해주는 모델이 이제 통틀어서 VT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개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괜찮은 퍼스널 컬러나 체형 같은 정보들을 받아서 옷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예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자의 신체에 옷을 입혀봄으로써 그냥 직관적으로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구나 이런 스타일의 옷이 나한테 어울리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해서 다음과 같은 VTOM 모델을 도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 VTOM 모델을 총 10개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해동 라운지 저희 서버로 들어가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제 10개나 확인을 해본 이유는 이 VTOM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해동 라운지의 그 컴퓨팅 리소스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돌릴 수 있는 그 VTOM 자체는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 서치해본 결과 이제 가능하다고 봐지는 VTO에는 이제 위 세 개는 이제 좀 성능이 좀 낮은 편이어서 이제 저희 해동 라운지 서버로 돌리기에 충분한 그런 모델이었고 뭐다세개다 써보았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3D로 만드는 모델인데 이제 생각보다 퀄리티가 또 첫 번째 거는 너무 초창기 모델이라 이제 버전도 잘 맞지 않고 또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성능이 낮았습니다. 플로우 스타일 VTO에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네 가지, 이제 저희의 해동 라운지 서버가 좀 아슬아슬하게 될 만한 그런 모델 네 가지를 좀 설명해봤는데, 우선은 성능이 생각보다 그냥 좀 더 많은 GPU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또 와중에 이제 호환성이 맞지 않는 모델들도 있어서 이제 이 모델들 이제 사용을 해보았으나 이걸 통해서 V2N 이미지를 뽑는 것은 실패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뭐 좀 주로 사용되는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세 가지 그 VTO인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성능이 높아서 이제 저희 해동 라운지로 돌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좀 소판에 가까운 그런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10가지 모델을 다 한번 저희가 돌려보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IBM V2N이라고 이제 뭐 V2N 자체는 이제 소타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소타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좀 범용적인 V2N 모델.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사진과 이미지를 가지면 이제 디퓨전 베이스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V2N 이미지를 뽑아내는데 이제 여기서 이 걸먼트 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옷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 프롬프트가 이 옷에 대한 그 이해도를 가진 저 디퓨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트리전 넷에 이 상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포워드를 해주면서 임베딩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보다 퀄리티 높은 이 V2N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 앞서 있는 과정들 중에서 옷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활용한다면 그 기존에 해놓았던 이 옷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이 갈먼트넷에 넣음으로써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 저희 보원 중 한 명이 그렇게 옷을 입혀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입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핑도 깔끔하게 되고 대바지 상황이었는데 대바지 상황이 사실 좀 이 VTON계에서 되게 좀 처리하기 힘든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해동 라운지로는 구성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 다른 팀들이 안 사용할 때 저희가 GPU가 4장이 달려있는데 그 4장을 병렬로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파이투치 데이터 패러널을 통해서 병렬로 하는 걸 시도해봤으나 이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원래도 느리게 나오는데 병렬로 하니까 너무 느리고 또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시간사의 문제로 실패했고요. 또 허깅 스페이스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도 시도를 하였는데 이 모델 자체가 크다 보니까 토큰을 많이 차지하여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개 토큰을 몇 번만 돌려도 다 차지해버려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나중에 발전시켜서 컴퓨팅 리소스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런 IBM VTON을 활용한다면 이 추천받은 옷을 이제 사용자한테 입혀봄으로써 이 옷이 사용자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를 사용자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플로우 스타일 VTON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네, 플로우넷 기반으로 만든 거고 예, 퀄리티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만들어진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구글 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인들의 전지사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돌려보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만족도를 좀 평가를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 지인들 한 15명 정도를 사진을 저희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 다 나온 상품들 중에 몇 개가 만족하느냐에 대한 평균을 이제 내보았는데 이제 인당 3개 프롬프트를 받아서 총 45개 프롬프트가 이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평가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최종 발표까지 개선시킨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제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설명해 본 결과 어, 이 중간 이후에 디벨롭 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이제 관측을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네, 이런 부분이라서 결론은 다른 것 같고요. 그 저희 부원들에 대한 이제 간략한 그 업무 소개 및 이제 역할 소개 분담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